먼 옛날 대한민국 김해 지역에는 비밀스러운 숲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숲은 가야의 신비로운 땅 중 하나로 그곳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황금빛 나무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이 숲의 중심에는 금빛샘이라는 마법의 샘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샘은 가야의 왕실에 의해 신에게 바쳐진 것이었으며 마시면 영원한 지혜와 생명을 준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중 가야의 젊은 장군인 김수로가 이 숲의 전설을 듣고 마음속에 호기심을 품었다. 용맹하면서도 지혜로운 김수로는 가야를 더 강하게 만들 계획으로 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무사들과 함께 숲속의 모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곳은 쉬운 여행이 아니었다. 금빛 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숲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도전했다. 날씨가 갑자기 변해 무서운 폭풍이 몰아치거나 나무들 사이에서 길을 잃고 환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수로와 그의 일행은 결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했다. 그들이 마침내 숲의 중심에 도달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금빛샘은 눈부시게 반짝였고 그 주변에는 황금빛 여우들이 우위하며 샘을 지키고 있었다. 가장 큰 황금빛 여우가 김수로에게 다가와 말했다. 용기 있는 자여, 어떤 간절한 바람이 이곳으로 이끌었는가? 김수로는 명확하게 답했다. 나의 바람은 가야를 모든 이가 존경하는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지혜의 샘에서 오는 힘을 빌려 우리 가야를 발전시키고 싶다. 황금빛 여우는 그 진실한 열망에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진정한 목표를 위해 이 샘의 물을 허락하리라. 그러나 지혜와 생명은 그것을 사용하는 자의 마음에 달린 법. 현명하게 쓰라. 김수로는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샘의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곧 놀라운 통찰력을 얻었고 가야로 돌아와 그 지혜로 새로운 혁신과 개선을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가야는 점차 발전하여 많은 이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라로 성장했고 김수로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오늘날 김해 지역에서 가끔씩 황금빛 여우를 보았다는 소문이 돌곤 한다. 이는 김수로가 받아들였던 그 정신과 지혜가 여전히 숲속에 머물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거제라는 아름다운 섬에는 신비한 바다에 전설과 소나무의 약속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거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곳으로 그곳의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거제의 남쪽 해안가에는 달빛 소나무라 불리는 커다란 소나무가 있었다. 이 소나무는 달이 밝은 밤이면 은은한 빛을 발하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가 옛날의 전설을 가진 나무라고 믿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소나무는 바다의 여신과 사랑에 빠진 청년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옛날 거제에는 바다의 여신 바다라가 살고 있었다. 바다라는 이곳의 푸른 바다를 수호하며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거제의 한 어부인 청년 준수가 깊은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바다라는 그를 발견하고 구조하였다. 그 후 준수는 바닷가를 거닐 때마다 바다라를 떠올리며 그녀를 만났던 바다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다. 어느 밤 준수는 바다의 여신 바다라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과 신이 맺어진 사랑은 오래 갈 수 없는 법이었다. 바다라는 준수에게 인간 세계에 해안가에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법으로 준수를 언제나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녀는 준수에게 은빛 조각의 목걸이를 건네주며 이 목걸이를 통해 언제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준수는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바다라에게 되도록 자주 목걸이를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소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물이 땅에 스며들어 달빛 소나무가 되었고 이 소나무는 항상 달이 뜨면 은은히 빛을 발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 후 준수는 소나무 아래에서 평생을 보내며 어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나이를 먹어갔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지닌 목걸이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며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였다. 오늘날에도 거제의 사람들은 밤하늘이 맑은 날이면 달빛 소나무 주변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 빛이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하는 한 쌍의 사랑, 노래라는 전설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해준다. 소나무는 그 자리에 남아 예전처럼 달빛 아래서 고요한 빛을 발하며 먼 옛날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듯하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순창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 비밀은 바로 순창을 흐르는 강에 있었다. 여느 강과는 달리 이 강은 해가 뜨기 전 새벽녘 오색찬란한 빛을 내며 흘러갔다. 강물의 색은 매일매일 다르게 변하곤 했는데 어떨 때는 파란색, 어떨 때는 노란색, 또 다른 날에는 빨간색으로 변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오색 강물을 보면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오색 강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물의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비밀을 풀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 강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에는 무지개 다리가 등장했다. 이 다리는 해가 떠오를 때마다 강 위에 나타나는 다리였는데 만약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해졌다. 이 이야기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마을의 어린 소년 지민이는 언제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언젠가 자신도 오색 강물을 따라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싶은 꿈을 꿨다. 그는 도전에 포기로 마음먹었다. 지민이는 매일매일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며 강가에서 오색 강물을 바라보았다. 어느 날 아침 강물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지민이는 웬일인지 그날만은 달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물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강가로 달려가자 마침내 무지개 다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숨을 죽이며 다가간 지민이는 강가 돌멩이 위에 놓여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다. 주머니 안에는 무지개 빛깔의 작은 돌들이 들어있었다. 그 작은 돌들은 손에 닿기 무섭게 따뜻하면서도 상쾌한 기운을 발산했는데 지민이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무지개 다리에 발을 내딛었다. 그러자 다리는 마법같이 빛나기 시작했고 지민이의 몸은 점점 바닥으로부터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지민이는 무지개 다리를 넘어 반대쪽 강가에 내렸다. 무지개 다리 건너편에는 밤하늘처럼 깊고 아름다운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서 오색 강물의 신비가 밝혀졌다. 바로 이 동굴에는 순창의 옛신이 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돕기 위해 강물을 오색으로 물들였던 것이다. 지민이는 이 신을 만났고 강물의 마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신의 도움으로 지민이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후 순창 마을에서는 매년 강물이 가장 아름답게 빛날 때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그 축제는 지민의 용기를 기리고 전통을 존중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오색 강물과 무지개 다리의 이야기는 순창 마을의 소중한 문화로 자리잡아 모두에게 더 많은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운 산과 넓은 평야가 펼쳐진 한국의 철원 지역에는 누구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꽃이 피어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하늘꽃이라 불리었으며 봄이 오면 그 꽃이 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늘꽃이 피는 그 순간 모든 것에 생명력이 깃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지요. 철원에는 이 전설을 유달리 좋아하는 용감한 소년 민수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하늘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봄이 오면 늘 하늘꽃을 찾기 위해 산과 평야를 돌아다녔지만 하늘꽃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아침에 민수는 마을의 바깥에 위치한 작은 산으로 다녀온다는 말을 남기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왠지 모를 강한 예감이 들어서 하늘꽃을 꼭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던 중 민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작은 새 한 마리가 가까이 날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님. 새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하늘꽃을 찾으러 왔어. 너는 누구니? 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의 수호자로 너에게 하늘꽃을 찾는 도움을 줄 수 있어. 하지만 먼저 시련을 이겨내야만 해. 민수는 기꺼이 시련을 맞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새는 세 개의 시련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일몰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원에 흐르는 강에 가라앉은 전설의 구슬을 찾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미지의 숲에서 정령의 인도로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결심을 굳히고 첫 번째 시련을 시작했습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험난했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일몰을 볼 수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을 뒤지며 마침내 전설의 구슬을 발견한 민수는 이 경험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시련에서는 미지의 숲속을 헤맸지만 새의 도움으로 정령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지혜를 빌려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마친 민수는 약속대로 새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새는 미소를 띠며 민수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 둘은 조용히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들판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웠습니다. 온 들판에 하늘꽃이 만개해 있었고 꽃은 빛을 반사하며 수천 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감격스러워하며 하늘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 깊이까지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이 스며들었고 그는 하늘꽃이 주는 마법 같은 힘을 느꼈습니다. 이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신비로움을 일깨워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민수는 마을로 돌아와서도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 그는 철원의 자연을 더없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신비로운 하늘꽃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철원의 하늘꽃 전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오랫동안 이어져 갔습니다.